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철퍽. 물 쏟아지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눈을 뜨자 분홍색 천이로 물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엄마가 입었던 재킷이었다. 물에 젖어 색이 더 진해진 분홍. 그 분홍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축하 자리에서 젖은 옷이라니. 엄마의 얼굴로 시선이 옮겨졌다. 눈썹 끝에 물이 맺혀 있고 볼을 타고 물줄기가 흘렀다. 엄마는 숨을 들이마시려다 한 번 멈췄다. 당황이 아니라 모욕을 삼키는 멈춤이었다. 맞은편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정장에 화려한 액세서리, 단정한 단발머리, 입꼬리만 살짝 올린 미소. 한명자, 내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다. 아, 죄송하네요. 말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눈은 죄송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물컵이 아직도 반쯤 비어 있었다. 실수였다면 손이 떨렸어야 했다. 그 손은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순간 소리가 멀어졌다. 연회장 안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접시 긁히는 소리, 누군가 웃다 멈춘 소리까지 한꺼번에 얇아졌다. 남는 건 물냄새와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엄마가 조용히 입술을 닦았다. 휴지로 물을 찍어내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습관처럼 화면을 스쳤다. 녹음 앱. 빨간 점이 깜빡였다. 회계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다. 말은 숫자보다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선 늘 기록을 남긴다. 그게 안전장치였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입이 먼저 열렸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혀끝을 꽉 물었다. 한명자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상견례인데요? 급이 맞아야죠. 급.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서 엄마 얼굴을 한 번 더 쳤다. 옆에서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엔 난처한 사람의 표정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미묘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놀란 표정만 하고 있을 뿐 놀라지 않은 눈이었다. 엄마 그만해요. 태경은 엄마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나를 보지 않았다. 엄마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연출 같았다. 엄마가 낮게 말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한명자 여사가 웃었다. 잘못이요? 없는 게 잘못이죠. 숨이 턱 막혔다. 그 순간 아빠가 내 옆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십시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에 떤 게 아니라 수치심을 억누르느라 떨리는 소리였다. 한명자 여사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아버님, 흥분하지 마세요. 결혼은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말 끝에 태경이 나를 향해 작게 손바닥을 보였다. 진정하라는 신호처럼. 그 손짓이 더 서늘했다. 누가 이렇게 타이밍 좋게 손짓을 하나. 대본을 아는 사람처럼.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가 나를 안심시키려는지 오히려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 미소가 무너질까봐 더 꽉 잡았다. 나가요. 작게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순간 한명자 여사가 또 한마디를 던졌다. 물 좀 맞은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앞으로 더 힘들 텐데. 발걸음이 멈칫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 지금 돌아보면 엄마가 더 작아질 것 같았다. 연회장 문을 밀고 나왔다. 복도 공기가 차가웠다. 엄마 재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그 점들이 뒤에 길처럼 남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엄마 얼굴이 비쳤다. 젖은 머리카락,
눌린 눈빛. 그 와중에도 꾹 참는 입술. 그 모습이 나를 갈라지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엄마는 말이 없었다. 아빠도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 어색하게 울렸다. 집에 도착해도 엄마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젖은 옷을 그대로 벗어두고 마른 수건으로 얼굴만 닦았다. 그리고 그 수건을 조용히 접었다. 서연아.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제일 괜찮지 않은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딱딱 종이 붙이는 소리, 발자국, 누군가 짧게 통화하는 소리. 문을 열자 빨간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압류. 글씨가 너무 선명했다. 선명해서 더 비현실적이었다. 종이 아래엔 법원 이름, 집행관 이름,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빨간 글씨가 어제 엄마 얼굴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번져 보였다. 숨이 잠깐 멎었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태경이 떴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지금은 알아야 했다. 이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서연아, 괜찮아? 나 어제 정말. 태경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위로하는 사람의 톤. 내가 듣고 싶어 했던 톤. 하지만 문 앞에 빨간 딱지가 그 목소리를 밀어냈다. 지금 우리 집 대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말이 튀어나갔다. 단단하게 말하려 했는데 끝이 살짝 떨렸다. 잠깐의 침묵. 태경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우리 집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집 청림정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청림정밀. 태경 집안 회사 이름이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왔다. 어제까진 그 집이었다. 오늘은 실체가 됐다. 태경이 이어 말했다. 내가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 말이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다. 내가 해결할게. 듣고 싶었던 말이어서 위험했다. 전화가 끊겼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화면을 다시 봤다.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길게 흔들렸다. 엄마가 뒤에서 물었다. 태경이니?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는 대문에 붙은 압류 딱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글씨를 읽는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금세 가라앉았다. 평생 가게를 꾸리며 숫자에 익숙해진 눈이었다. 이런 건 한 번 붙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엄마가 낮게 말했다. 아빠가 종이를 떼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떼면 사라질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빨간 글씨는 종이를 떼도 머릿속에 남는다. 문득 떠올랐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한명자 여사가 했던 말. 앞으로 더 힘들 텐데. 그 말이 예언처럼 붙어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유리컵이 입술에 닿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녹음 파일 목록이 보였다. 어제 상견례장 파일. 오늘 통화는 자동 녹음이 켜져 있었다. 파일 이름을 바꿨다. 태경 해결할게 압류. 대충 넘기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내 방식으로 버티는 표시. 그때 문자 알림이 왔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충격이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내 편이야. 손가락이 멈췄다. 내 편. 그 단어가 목에 걸렸다. 믿고 싶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태경이 한명자 여사에게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할 때의 눈이 떠올랐다. 놀란 눈이 아니라 계산된 눈. 그 계산이 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약속을 잡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었다. 청림정밀. 오후 늦게 청림정밀 근처로 갔다. 사무실 건물 앞은 평범했다. 유리문, 로비, CCTV, 회사 로고.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다. 일하는 회사라기보다 숨고르는 회사처럼 보였다. 밤 9시 건물 안불빛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태경이 나왔다. 전화에서 들은 그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 그는 빠르게 걸어 회의실 쪽으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이 희미하게 보였다. 안쪽에 한명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여러 장 펼쳐져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경이 휴대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 전화를 끄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태경이 한명자 여사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입모양이 보였다. 달랬어요. 한명자 여사가 웃었다. 웃음이 길지 않았다. 칭찬하는 웃음이었다. 연기 잘했어.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익숙한 일처럼. 한명자 여사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태경에게 말했다. 입모양이 선명했다. 심해야 빨리 무릎 꿇어. 태경이 잠깐 머뭇하는 듯 했지만 곧 웃었다. 얇게. 회의실 안 공기가 차갑게 보였다. 한명자 여사가 또 말했다. 저쪽 어머니를 부담으로 만들면 서연이는 우리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부담. 어제 상견례장 앞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여기서도 나왔다. 어쩌면 어제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집이 쓰던 단어일지도 몰랐다. 입술이 마르더니 혀끝이 떨렸다. 손이 참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였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터진다. 터지는 건 쉽다. 하지만 터지면 끝이다. 끝내기 위해선 먼저 묶어야 했다. 증거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로 회의실을 겨눴다. 줌을 당겼다. 유리 반사 때문에 화면이 흔들렸다. 숨을 참았다. 태경이 서류 한 장을 들어 한명자 여사 쪽으로 넘겼다. 한명자 여사가 그 서류를 읽고 입꼬리를 올렸다. 태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입모양이 또렷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달래볼게요. 그 말은 나에게 보내진 문장처럼 보였다. 달래서 굴복시키겠다는 문장. 차 안이 갑자기 좁아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이 떨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도 숫자는 적을 수 있다. 증거도 남길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경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서연아, 내일은 꼭 웃게 해줄게. 내가 내 편이야.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엄마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서연아. 엄마 목소리가 작았다. 엄마 때문에 너까지 상처받는 거 아니니? 엄마 손이 내 이불 끝을 살짝 만졌다. 그 손끝에 어제 물방울의 차가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저었다. 엄마 때문 아니에요. 말이 조금 쉬었다. 엄마는 오늘부터 이기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웃으려 했다. 울음이 먼저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봤다. 빨간 압류 딱지 글씨가 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유리창 너머의 태경 얼굴도 내 편이라는 목소리와 내 등에 칼을 가는 눈빛. 둘 다 같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전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한 번도 뒤척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밑은 얇게 꺼져 있었다. 그래도 밥을 차렸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접시에 옮겼다. 엄마, 오늘은 쉬어도 돼요.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밥은 먹어야 한다. 밥숟가락을 들었는데 밥맛이 나지 않았다. 아빠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했다. 압류 딱지는 떼어냈지만 떼어진 자리에 끈적한 흔적이 남았다. 종이가 사라져도 붙었다는 사실은 집안에 남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깨끗하고 빠르지 않은 말투. 상담사처럼 단정했다. 네, 저는 서지아라고 합니다. 청림정밀 쪽 담당으로 어제 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담당. 단어 하나로 머리가 맑아졌다. 청림정밀과 연결된 사람. 태경 쪽 사람. 저희가 지금 상황을 정리 중인데요. 직접 얼굴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상대가 먼저 담당이라고 말한 순간 이미 판이 깔린 느낌이었다. 어디로 가면 되죠? 호텔 라운지로 오시면 돼요. 조용하고 기록 남기기도 편하실 거예요. 기록. 그 말에 손끝이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누가 기록을 먼저 꺼내나.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본 티가 났다. 오후 2시 호텔 라운지. 유리창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반짝이는 테이블, 잔잔한 음악. 그 속에서 내 심장 소리는 어색하게 컸다. 서지아는 먼저 와 있었다. 회색 정장, 매끈하게 정리한 머리, 작은 귀걸이. 웃을 때 눈끝이 살짝 올라갔다. 따뜻해 보였고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다. 따뜻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장 차갑게 돌아서기도 하니까. 서연 씨? 고개를 들자 서지아가 일어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아입니다. 악수가 자연스러웠다.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적당히 온도 맞춘 손. 앉으시죠. 맞은편에 앉았다. 서지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먼저 어제 일은 불편하셨죠. 대답 대신 숨만 한 번 들이마셨다. 지금 청림정밀 자금 흐름이 꼬였습니다. 기존 거래처 정산이 밀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서연 씨 가정까지 번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어젯밤 회의실에서 본 장면과 이어졌다. 누가요? 서지아가 잠깐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문제는 보통 가장 약한 곳부터 눌러요. 약한 곳.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물이 흐르던 볼. 수건을 접던 손. 그래서요? 서지아는 종이를 밀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합의각서 초알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쪽에는 숫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청구액, 담보가치, 이자율, 연체일수. 눈으로 읽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한다. 거짓말은 표현이 하고 숫자는 흔적으로 남는다. 서지아가 덧붙였다. 정리하면 청림정밀의 단기 유동성을 제가 메워드릴 수 있어요. 대신 담보가 필요하죠. 담보가 뭔데요? 서지아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청림정밀 지분 일부 그리고 말끝이 잠깐 내려앉았다. 태경 씨 개인 담보, 집, 차량, 예금 일부.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묶는 방식이다. 묶어놓고 숨이 차면 넘어뜨린다. 이게 도움인가요? 서지아는 웃지 않았다. 대신 정면으로 봤다. 서연 씨, 도움이란 건 원래 대가가 있어요. 무상으로 도와주는 건 가족 정도죠. 가족. 그 단어를 꺼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다. 태경 씨는 알고 있나요? 당연히요. 태경 씨가 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요.
순간 위가 서늘해졌다. 빨리 정리. 어젯밤 회의실에서 들은 빨리 무릎 꿇어와 같은 결. 서류를 넘기다가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걸렸다. 서지아가 가방 속에서 실수로 함께 꺼낸 듯한 얇은 봉투. 그 봉투 위에 적힌 글자. 요양원 입소 계약서. 손이 멈췄다. 이건 뭐예요? 서지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봉투를 덮으려 했다. 아, 그건 별건이에요. 별건이라기엔 글씨가 너무 선명했다. 열어봐도 돼요? 서지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한 장, 두 장 나왔다. 입소 보증금, 월 이용료, 보호자 서명란.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 서연. 내 이름. 내 필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서연은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서지아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끔 가족들이 미리 준비하죠. 나중에 감정 소모 없이. 누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서지아는 끝까지 모른다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고 누군가가 반드시 들고 다닌다. 눈을 들어 서지아를 봤다. 저를 설득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겁주러 오신 거예요? 서지아가 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컵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 씨는 똑똑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상대가 쉽지 않다는 평가였다. 저는 누군가가 울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다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니 가장 큰 피해를 막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해는 이미 생겼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물을 맞았고 우리 집 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죠. 막는다. 그 단어는 포기와 붙어 다녔다. 서류를 다시 모았다. 봉투 속 요양원 계약서는 내 가방에 넣었다. 들고 나가야 했다. 누구 손에서 나왔든 이건 칼이었다. 내가 쥐어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경 씨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서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하실 거예요. 라운지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심장이 오히려 더 뜨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경에게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오늘 힘들었지? 내가 다 정리할게. 믿어줘. 문자 끝에 하트 하나가 찍혀 있었다. 하트가 더 잔인했다. 밤 9시 청림정밀 건물 앞에 다시 섰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유리문, 같은 로비. 그런데 오늘은 숨이 더 무거웠다. 서지아가 말했던 담보와 요양원 계약서가 가방 안에서 종이 소리로 살아있었다. 차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엄마 목소리가 떠올랐다. 밥은 먹어야 한다. 엄마는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싸우는 법을 알아야 했다. 건물 안불빛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소리. 누군가 퇴근하는 발걸음. 그때 검은 코트가 보였다. 서지아. 그는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잠깐 뒤 엘리베이터에서 태경이 내려왔다. 전화를 하며 걸었다. 얼굴은 낮에 보냈던 하트 문자와 전혀 다르게 굳어 있었다. 둘은 같은 층으로 올라갔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화면을 최대한 당겼다. 유리 반사가 심해서 각도를 바꿨다. 숨을 참았다. 회의실 불이 켜졌다. 유리 너머로 세 사람 실루엣이 보였다. 한명자, 태경, 서지아. 서지아가 서류철을 탁 올려놓았다. 손짓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명자가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다. 도와달라는 듯했다. 서지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미소가 얇았다. 라운지에서 보였던 따뜻한 얼굴이 아니었다. 지금은 가격을 보는 얼굴이었다. 한명자가 손을 모아 비는 자세를 했다. 그 장면이 기괴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엄마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여자 앞에서 무릎을 찾고 있었다. 서지아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태경이 서류를 봤더니 급히 읽었다. 읽는 속도가 빨랐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속도였다.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입모양이 보였다. 이 조건 너무 센데요. 그 말이 진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연기처럼 들렸다. 어제 그 연기 잘했어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서지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딱딱 딱지가 붙는 소리 같았다. 한명자가 다시 말하는 입모양. 그럼 어쩌라고. 서지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구원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태경이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동작을 했다. 화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달래기를 보내는 동작이었다. 그 손가락이 익숙했다. 한명자가 서류를 집어들고 서명하는 듯한 동작을 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다. 서지아가 그 순간 가방을 닫았다. 이쪽에서 보면 마치 거래가 끝났다는 선언 같았다. 잠깐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지아가 먼저 나왔다. 복도에서 멈추지도 않았다. 바로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명자의 실루엣이 회의실 안에서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조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태경이 뒤늦게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 움직였다.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 그런데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태경? 받지 않았다. 벨이 1번, 2번, 3번. 잠깐 뒤 문자가 왔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진짜 너 편이야. 유리 너머로 본 태경의 얼굴과 문자 속 너 편이 겹치지 않았다. 겹치지 않아서 더 분명해졌다. 차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들은 잡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요양원 계약서를 꺼내 다시 봤다. 서명란에 서연이 눈을 찔렀다.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닌 곳에 쓰여 있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문을 열어줬다. 늦었네. 엄마는 괜찮은 척하려고 또 웃었다. 가방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꺼내 엄마 앞에 펼쳤다. 엄마 눈이 커졌다. 이게 뭐니? 엄마. 목소리가 갈라질 뻔해서 한 번 삼켰다.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서류를 들고 보호자 서명란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건 사람을 집에서 내쫓는 종이야. 엄마 손끝이 종이를 접지 못하고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안에서 딱딱 굳었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건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을 정리하는 전쟁이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엄마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전날 밤 요양원 계약서를 본 뒤로 엄마는 말이 줄었다. 대신 손이 바빠졌다. 물을 끓이고 컵을 씻고 행주를 접었다. 무너질 때 사람은 2가지로 나뉜다. 울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엄마, 오늘 중요한 자리예요. 엄마는 컵을 내 앞에 놓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끝낼 거야? 끝내요. 대신 정확하게. 아빠가 기침을 했다. 굳은 얼굴로 물었다. 어디까지 할 거냐?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숫자들이 적힌 표, 거래처별 미지급 리스트, 지급 지연 일수, 이자 계산표. 종이가 아닌 사람들의 체념이 쌓인 흔적이었다. 청림정밀이 밀린 돈이요. 거래처만 12군데. 합치면 10억 8천 아니 정확히 10억 8,420만 원. 아빠 눈이 커졌다. 그렇게나?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알아요? 공장 사장님들 카드가, 직원들 월급, 아이 학원비. 엄마가 손을 뻗어 종이를 만졌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더듬는 사람의 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경이었다. 받지 않았다. 잠깐 뒤 메시지가 떴다. 서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어제는 우리 엄마가 물을 맞았는데 오늘은 내 엄마가 힘들단다.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받았다. 서연아 어디야? 태경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얇게 느껴졌다. 할 말 있어요. 오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얘기해서 바뀐 게 없잖아요. 태경이 잠깐 숨을 삼켰다. 서연아, 엄마가 어제 그건 순간적으로 물을 뿌리고 순간적으로 압류 딱지 붙였어요? 정적? 태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거 엄마가 한 거 아니야. 회사 문제야. 회사 문제면 거래처 돈부터 갚아야죠. 태경이 급해졌다. 오늘 누구 만나는데? 알면 올 것 같아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 내 목도 같이 날카로워졌다. 태경이 말끝을 흐렸다. 서연아 제발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 그 문장 하나로 확신이 더 단단해졌다. 엄마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문제인 거다. 체면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보다 얼굴을 먼저 지킨다.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물었다. 오늘 어디로 가니? 호텔 연회장. 어제 서지아를 만났던 곳이요. 거기가 우리 자리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모욕을 당한 장소는 다시 밟기 싫다. 하지만 다시 밟아야 끝나는 싸움도 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나오는 날이에요. 엄마는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옷은 뭘 입지? 그 말이 가슴을 쳤다. 엄마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옷을 말한다.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 엄마, 그날 젖었던 분홍 재킷 말고요. 엄마가 제일 편한 거. 엄마는 천천히 일어섰다. 옷장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러다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평소 외출하실 때 입던 옷. 단정하고 조용한 옷. 점심 무렵 연락을 돌렸다. 청림정밀 거래처 대표들, 세무사, 법무사, 그리고 한 사람, 서지아. 통화 연결이 되자 서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도 뵙나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정산 자리예요. 잠깐 멈춤. 정산이요? 거래처 미지급금 전부. 그리고 압류 딱지.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책임질 건지. 서지아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서연 씨가 그런 자리를 만들 권한이 있나요? 권한요? 피해자면 만들죠. 서지아가 짧게 웃었다. 흥미롭네요. 시간과 장소는요? 오늘 저녁 7시. 같은 호텔. 연회장 작은 룸. 좋아요.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저녁 7시. 연회장. 룸 안에는 길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물병, 종이컵, 펜, 서류철. 조명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거래처 대표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얼굴이 거칠고 피곤했다.
누군가는 입술이 트고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돈이 막히면 사람의 몸부터 상한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곧게 올렸다. 떨림이 보였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한명자, 태경, 둘이 나란히 들어왔다. 한명자는 상견례장에서 봤던 그 미소를 다시 꺼냈다. 오늘은 물 대신 향수를 뿌린 얼굴이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시네. 한명자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다.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을. 태경이 내 눈을 피했다. 그게 더 확실했다.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조용히요? 우리는 조용히 버텼습니다. 석 달이에요. 우리 직원 월급이 석 달 밀렸어요. 다른 대표가 덧붙였다. 우리는 조용히 부탁했고 당신들은 조용히 도망갔죠. 한명자가 표정을 굳혔다. 그런 말 함부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서지아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 그 미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한명자 얼굴이 환해졌다. 구원자를 만난 사람처럼. 서 대표님, 오셨네요. 서지아가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한 바퀴 돌렸다. 거래처 대표들, 서류들, 엄마 얼굴. 오늘은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살벌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먼저 봐야죠. 내 말에 한명자가 웃음을 지웠다. 서연 씨,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면 본인도 상처만 커져. 상처요? 엄마 얼굴에 물을 뿌린 날부터 상처는 이미 컸어요. 한명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걸 아직도 물고 늘어져? 엄마 손이 움찔했다. 내 손이 엄마 손 위로 내려갔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렸다. 펜도 올렸다. 녹음기도 조용히 꺼내 테이블 옆에 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켜져 있었다. 오늘은 말로 안 끝낼 거예요. 거래처 대표들이 숨을 삼켰다. 정산합시다. 그 한마디로 룸 안공기가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무릎이 아니라 서명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숫자와 날짜가 줄을 맞췄다. 청림정밀 미지급 내역입니다. 거래처 12군데. 미지급 총액 10억 8,420만 원. 지연이자 포함하면 12억 넘어갑니다. 한명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걸 내가 왜 계산해? 회계사였으니까요. 태경이 눈을 깜빡였다. 한명자도 잠깐 멈칫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그 반응이 증명했다. 거래처 대표가 물었다. 그럼 오늘 해결됩니까? 해결되게 만들 겁니다. 한명자가 비웃었다. 어떻게? 서지아가 끼어들었다. 서연 씨, 현실적으로 청림정밀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압류 딱지를 왜 우리 집에 붙여요? 한명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협상이지. 사람이 굽혀야 풀리는 일이 있잖아.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 끊겼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협상이라고요? 그럼 협상 자료부터 들어보죠. 한명자가 웃었다. 녹음? 뭐 별거 있겠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근본 없는 집안은 원래 이렇게 배워야 해요. 물 좀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없는 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룸안이 얼어붙었다. 거래처 대표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엄마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을 잡아줬다. 한명자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거 편집한 거지. 편집이요? 다음 파일로 넘겼다. 압류 딱지는 내일 붙여. 확실히. 그 집부터 눌러. 서연이 어머니를 부담으로 만들면 서연이는 도망 못 가. 태경 목소리였다.
태경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힌 사람처럼 목을 움켜쥐었다. 그건 거래처 대표가 태경을 바라봤다. 지금 우리 돈이 밀렸는데 너희는 남의 집을 누를 계획부터 세웠냐? 태경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명자가 소리쳤다. 태경아, 뭐해? 말해. 태경 입술이 떨렸다. 그때 서지아가 조용히 손뼉을 쳤다. 박수 소리가 룸 안에서 너무 또렷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한명자가 다급히 서지아를 향했다. 서 대표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 계약. 서지아가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계약요? 방금 제 판단이 끝났어요. 서지아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목이 보였다. 담보 설정 동의서, 담보물 청림정밀 지분 및 부동산 일체. 한명자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그건 임시로. 서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임시요? 임시는 서명까지 안 해요. 태경이 급히 말했다. 서 대표님, 그건 오해가. 오해 아니에요. 저는 장사꾼이라서요. 위험한 집안이랑은 길게 안 가요. 서지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자리 덕분에 확실히 봤습니다. 청림정밀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한명자가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서 대표님, 지금 나가면 우리 끝이에요. 서지아가 문 쪽으로 걸으며 뒤도 안 돌아봤다. 끝인 집은 끝나는 게 맞죠.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와 함께 한명자 얼굴에서 마지막 힘이 빠졌다. 거래처 대표들이 웅성거렸다. 저렇게 담보를 묶어놓고 우리 돈은 밀어놓고 한명자가 결국 의자에 털썩 앉았다. 태경은 멍하니 서류만 봤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엄마 손에서 나왔다. 테이프는 오래된 물건 특유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서연아. 엄마 목소리가 낮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룸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이건 20년 전 거다. 한명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나도 그때 물을 맞았다. 한명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나를 모욕한 사람은 당신 남편이었어. 룸 안정적이 내려앉았다. 엄마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내 회사 돈 5억을 가져갔다. 내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횡령 고소장 초안 그리고 통장 사본거래 내역 자금 집행 결제서. 엄마 말과 종이가 동시에 착지했다. 이건 내가 20년 동안 숨기고 있던 증거다. 테이프를 작은 재생기에 끼웠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돈은 어차피 세무서도 모르는 돈이야. 가져가도 돼. 책임은 내가 질게. 남자 목소리가 흘렀다. 잔인할 만큼 태어난 목소리. 한명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휘청했다. 그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날 참고 살았다. 딸 키우느라. 먹고 살려고. 엄마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은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버틴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런데 어제 당신이 내 얼굴에 물을 뿌렸지. 한명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가 천천히 일어섰다. 손이 떨리는데도 허리는 곧았다. 그 물이 나를 다시 깨웠다. 그때 한명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제발 살려줘요. 엄마가 한 발 물러섰다. 무릎 필요 없어. 내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서명이 필요하죠. 펜을 한명자 앞으로 밀었다. 오늘 체불금 전액 변제 각서, 거래처별 지급 일정, 담보 제공,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 작성자와 지시자 확인.
한명자가 울면서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었다. 그래도 사이는 남았다. 태경이 중얼거렸다. 엄마, 내 엄마가 아니야. 입에서 차갑게 나왔다. 우리 엄마는 옆에 있어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손이 조금 따뜻해졌다. 룸 밖으로 나왔다. 복도 조명이 길게 늘어졌다. 엄마가 잠깐 멈춰섰다. 서연아. 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밥이 먹고 싶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엄마, 우리 따뜻한 데 가서 밥 먹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뒤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우리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온 일이 돌아와서였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발했다. 거래처 대표들, 직원들, 법무사,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어젯밤 연회장 문이 닫히던 쾅 소리와 함께 청림정밀의 민낯이 밖으로 새기 시작한 거였다. 아침 일찍 법무사가 사무실로 왔다. 각서, 담보, 지급 일정 문서 자체는 꽤 탄탄합니다. 문제는 집행이죠. 집행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종이들은 그냥 종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 불이행 대비해서 가압류 집행 준비를 해두죠. 가압류. 그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어젯밤 한명자가 붙였던 압류 딱지와 같은 결의 단어였다. 하지만 달랐다. 그들은 겁을 주려고 붙였고 우리는 책임을 지게 하려고 붙였다. 금액이 10억 8천 되면 법원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담보 가치가 있어요? 청림정밀 공장 부지, 창고, 차량, 대표명의 아파트 지분도요. 법무사가 펜으로 체크를 그었다. 좋습니다. 단 상대가 시간을 끌 겁니다. 돈이 없다, 회사가 어렵다, 거래가 막혔다. 그 말로 동정을 유도하겠죠. 웃음이 나올 뻔했다. 동정이요? 우리 거래처 직원들 월급 밀린 게 석 달이에요. 그날부터 정사는 감정이 아니라 일정이 됐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집행서류, 제출 마감. 손으로 사람을 때린 집안은 숫자로 맞아야 한다. 그게 가장 공평했다. 엄마는 집에서 계속 밥을 했다. 한 숟갈도 안 드시면서 밥만 했다. 누가 오든 내놓을 밥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다. 엄마, 좀 쉬세요. 서연아, 엄마는 이게 쉬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엄마 얼굴이 조금씩 풀렸다. 이상하게 그게 더 울컥했다. 어제까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오늘은 끓는 물 앞에서 살아있는 얼굴이 됐다. 점심 무렵 태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아, 우리 잠깐만 만나자. 문자를 보고 바로 삭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삭제하면 끝이라도 날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그 문자 하나가 너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증거였다. 저녁에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모퉁이에서 태경을 마주쳤다. 일부러 기다린 표정이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도 계셨네요. 엄마가 말했다. 네. 태경이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다. 엄마 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경은 사람의 눈치를 읽는 타입이었다. 지금 이 눈이 나를 용서할 눈이 아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다. 서연아, 이거 오해가 많아. 오해요? 태경이 급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날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 압류 딱지도 사실 그거 담당자가. 태경 씨.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제 녹음에 태경 씨 목소리도 있던데요. 태경 얼굴이 굳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렸다. 그건
그건 뭐예요? 태경이 잠깐 숨을 들이켰다. 서연아, 엄마가 내 인생을 다 해줬어. 난 엄마 없으면. 그래서 남의 엄마를 부담으로 만들었어요? 태경이 입을 다물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아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경아. 태경이 깜짝 놀랐다. 엄마가 태경 이름을 부르자 태경 눈이 잠깐 젖었다. 아마도 엄마를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지.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 돈 이야기 있지? 태경이 당황했다. 무슨, 엄마가 말했다. 20년 전 테이프. 태경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처음으로 태경은 자기 집이 진짜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한 것 같았다. 태경이 나를 보며 낮게 말했다. 그거 공개하지 마. 왜요? 우리 아버지 이미 없잖아. 없으니까 괜찮아요? 태경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엄마가 감당 못해.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진짜로 웃음이 나왔다. 어머님이 감당 못할까 봐요? 그럼 우리 엄마는요? 어제 물 맞은 건 우리 엄마예요. 태경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태경의 한계였다. 사람을 설득할 때 정의가 아니라 불쌍함을 꺼내는 사람. 그 불쌍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할 말이 없다. 엄마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가자.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태경이 소리쳤다. 서연아, 우리 아직 부부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발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부부가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 한마디로 태경 얼굴이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 보완은 내일까지면 됩니다. 내일까지요? 네.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산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엄마를 봤다. 엄마는 부엌에서 칼을 씻고 있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들렸던 물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물소리였다. 엄마, 응? 내일 법원 가야 해요. 엄마 손이 잠깐 멈췄다. 또 싸우러 가는 거니? 싸우는 게 아니라 끝내러요. 엄마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서연아. 네. 엄마는 내가 무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맙고 미안해서. 엄마가 약해서 내가 대신. 엄마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엄마 약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버텨줬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전화를 했다. 대표님, 청림정밀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요? 절반만 먼저 줄 테니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숨이 짧게 막혔다. 절반이요? 우리도 절반만 힘들었나요? 대표가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씁쓸함이었다. 대표님, 우리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사과입니다.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는 장치요. 맞아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가로등 아래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다. 이제부터는 흐르는 게 아니라 밀어붙일 차례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낯선 여자 목소리. 서연 씨 맞죠? 누구세요? 짧은 침묵. 한명자 씨 변호인입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드디어 법으로 온다. 무슨 일이죠? 상대가 말했다. 서연 씨 쪽에서 유포한 녹음, 명예훼손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20년 전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셨다면서요? 협박. 그 단어가 나를 비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증거예요. 상대가 낮게 웃었다. 증거는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개인이 들고 다니며 압박하는 건 협박이죠. 말을 끊지 않았다. 숨을 고른 뒤 단단하게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쓰죠. 내일 가압류 집행 들어갈 겁니다. 그쪽도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뭐래? 우리 보고 협박했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동시에 이상하게 편했다. 진짜 시작이라는 말은 끝도 보인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테이프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낡고 가벼운데 그 안에는 20년이 들어 있었다. 책상 위 달력을 봤다. 내일 날짜에 펜으로 적었다. 가압류.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정산.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리기 전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잠들어도 자는 게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문장들이 밤새 돌아다녔다. 현관문을 열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다. 봉투 위에 찍힌 붉은 글자. 법원.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를 꺼내는데 괜히 시간을 끌었다. 읽는 순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짧고 단정했다. 채권자 신청을 인용한다. 채무자 청림정밀 및 한명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명한다. 숨이 한 번에 빠져나왔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이제 정말 시작됐다는 무게가 먼저 왔다.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아침인데도 국을 끓였다.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눈물을 부르게 했다. 엄마. 응? 결정문을 건넸다. 엄마는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한 줄씩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제 도망 못 가겠네. 엄마 목소리는 담담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내뱉는 말은 원래 그렇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서연 씨. 여자 목소리. 낮고 빠른 말투. 어디죠? 요양원입니다. 가슴이 순간 움츠러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는 말을 고르지 않았다. 어머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오늘 오전 입소 예정으로 예약돼 있습니다. 숨이 막혔다. 무슨 입소요? 그런 적 없어요. 상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냈다. 보호자 서명도 다 되어 있고요. 오늘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 서명이요? 네. 서연 씨 이름으로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다. 호텔 라운지에서 봤던 그 요양원 계약서, 서지아 가방에서 나온 그 종이, 별건이라고 말하던 얼굴. 잠깐만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꺼냈다. 보호자 서명란. 내 이름. 위조였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웠다. 필체를 흉내낸 게 아니라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위조였다. 엄마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누가 엄마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해요. 엄마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서명 위조입니다. 지금 당장 절차 중단하세요. 상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미 접수는 끝났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해명하시거나 법적 분쟁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면 가세요. 지금 이건 범죄예요. 상대가 잠깐 침묵했다. 그럼 보호자분 성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호자 성명 서연. 이를 악물었다. 그 서명 누가 가져왔는지 확인하세요. 한명자 씨 측에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돈도 체면도 무너진 상황에서 엄마를 시설로 보내서 게임을 끝내려는 수였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나 지금 가야 하니? 그 질문이 너무 아파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왜가 아니라 가야 하냐를 물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니요. 목소리를 단단히 만들었다. 엄마, 절대 안 가요. 가방을 집었다. 서류를 챙겼다. 녹음기, 결정문, 위조 계약서 사본. 마지막으로 차 키를 챙겼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요양원 앞은 조용했다. 간판이 너무 깨끗했다. 깨끗한 곳일수록 사람을 쉽게 가둔다. 접수 데스크로 갔다. 서연입니다. 보호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내려다봤다. 내 이름. 내가 아닌 글씨. 이거 위조입니다. 직원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조 고발 접수서 사본. 직원 얼굴이 변했다. 잠시만요. 잠깐 뒤 원장이 나왔다. 상황을 빠르게 이해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얼굴이었다. 보호자분, 잠시 안으로. 아니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하세요. 숨길 게 없어요. 원장이 말했다. 한명자 씨 측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보호자 동의서 제가 낸 게 아닙니다. 확인 절차를 이미 확인 끝났어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요양원 계약서는 준비됐죠? 서명은 서연 이름으로 넣어두세요. 오늘 처리되면 그 집은 끝이에요. 한명자 목소리였다. 원장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명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어제 연회장에서 보던 그 사람과 전혀 달랐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야. 엄마가 그 소리에 반응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명자를 봤다. 날 여기 보내려고? 한명자가 울먹였다. 어머님 잠깐만요. 다 오해예요. 엄마가 말했다. 내가 물 맞은 건 오해였니? 한명자가 말을 잃었다. 내 집에 압류 딱지 붙인 건 침묵. 내 딸 이름으로 요양원 계약서 쓴 건 한명자 무릎이 풀렸다. 살려줘요. 엄마가 한 발 다가섰다. 그날 상견례장에서 맞았던 물보다 지금 이 한 발이 더 무거웠다. 난 살라고 버텼어.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치우려고 했고. 한명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원장이 신고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한명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명분도 없었다.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손이 따뜻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요양원 정원에 내려앉아 있었다. 새들이 울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가 말했다. 서연아. 네. 나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 그 말에 숨이 풀렸다. 그래요, 엄마. 집에 가요. 차에 타기 전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청림정밀 가압류 집행 완료. 대표 및 특수관계인 자산 동결. 문자를 보고 창밖을 봤다. 전쟁은 끝이 보였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산이었다. 비 오는 오후였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차 유리에 일정한 리듬으로 부딪혔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을 전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태경의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태경이 끝나는 날이었다.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다.
청림정밀 직원 둘, 거래처 대표 한 명, 그리고 낯선 얼굴. 기자였다. 기자는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 이런 자리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게 관례였다. 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구겨진 셔츠, 풀린 넥타이, 눈 밑에 검은 그림자. 예전의 단정함은 없었다. 사람은 지위가 떨어지면 자세부터 무너진다. 태경은 나를 보자 멈췄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대신 기대가 있었다.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눈. 서연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우리 잠깐만 얘기하자. 법무사가 말했다. 지금은 공식 절차 중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사람처럼. 회의실 안. 서류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가압류 집행보고서, 채무불이행 확인서, 횡령 고발 접수증 사본, 거래처 변제 일정표. 법무사가 입을 열었다. 청림정밀은 오늘부로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대표직은 해임 수순에 들어가고 특수관계인 역시 경영에서 배제됩니다. 태경 얼굴이 굳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태경 씨도 포함입니다. 한 문장으로 끝났다. 태경의 사회적 위치는 그 문장 안에서 접혔다. 거래처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돈만 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컸다. 이건 너무합니다. 전 그냥 어머니 말에. 그 말에 기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말에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되기 좋은 문장이었다. 어머니 말에 직원들 월급을 밀었나요? 어머니 말에 거래처를 버렸나요? 어머니 말에 약자를 밟았나요? 기자가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공기는 이미 질문으로 가득했다. 태경은 나를 봤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웃겼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오래 속았고, 태경이 울컥했다. 나도 피해자야. 엄마 때문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접고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옷은 단정했고 얼굴은 평온했다. 요양원 앞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다. 무너지지 않은 얼굴. 태경은 엄마를 보자 바로 무너졌다. 어머니. 엄마는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 태경 앞에 섰다. 태경아.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너 어른이잖아. 그 한마디가 태경을 찔렀다. 엄마 말 들었다고 다 용서되면 세상에 죄가 어딨니? 태경 입술이 떨렸다. 전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는 내 엄마만 지켰고 그 과정에서 남의 엄마를 짓밟았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판결처럼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무사가 절차를 이어갔다. 태경 씨는 청림정밀 관련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횡령 방조 및 협박 공모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자가 메모를 했다. 협박 공모요? 요양원 위조 계약서 사건. 그 말에 태경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난 몰랐어.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고 하면 다 없어지니?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다. 기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태경을 찍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짧게 울렸다. 태경이라는 이름이 기사 속 인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태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연아. 걸음을 멈췄다. 미안하다. 그 말에는 사과보다 후회가 많았다. 후회는 잃고 나서 하는 감정이다. 사과는 잃기 전에 하는 말이고, 미안하면 잠깐 말을 고르고 말했다. 다음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다. 공기가 맑았다. 엄마가 말했다. 끝났구나. 네.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이제 진짜 밥 먹자. 웃음이 나왔다. 그 말이 엔딩처럼 들렸다. 차에 타기 전 휴대폰 알림이 떴다. 청림정밀 대표 태경, 횡령 방조 혐의 조사 착수, 사회면 톱 기사 등재. 휴대폰을 껐다. 이제 태경이라는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정리되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얇게 밀고 들어왔다. 먼지 한 점 없는 창틀에 빛이 닿자 작은 무지개가 바닥에 잠깐 생겼다 사라졌다. 가게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정산. 두 글자였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억울했던 것들이 여기서 정리될 것 같은 느낌. 누군가의 인생이 이 문턱에서 잠깐 숨을 고를 것 같은 느낌. 엄마가 옆에서 말했다. 정산 참 희한한 말이다. 희한해요? 어릴 땐 계산이랑 비슷해서 싫었어. 근데 지금은 속이 풀리는 말 같네. 엄마는 유리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마치 새 집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닫는 사람처럼. 문을 열자 은은한 원두 향이 퍼졌다.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올라왔고 나무 테이블은 햇빛에 따뜻해졌다. 벽에는 거창한 그림 대신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기서는 억울한 마음도 정산됩니다. 엄마가 그 문구를 보고 한참을 멈춰섰다. 누가 쓴 거야? 엄마요. 내가? 엄마가 그날 연회장에서 한 말 기억나요? 저는 20년 동안 이걸 간직했습니다. 그때 엄마 눈이 여기 문구랑 똑같았어요. 엄마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건 울음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거래처 대표들이 한 명씩 찾아왔다. 누군가는 상처가 남은 얼굴로, 누군가는 몸을 비틀며. 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어깨가 예전보다 가벼웠다. 첫 손님은 공업사 사장이었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정말 전액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1억 5천만 원. 한 푼도 안 빼고요. 사장은 내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인사 같았다. 두 번째 손님은 아줌마였다. 청림정밀 식당에서 일했다는 분.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김치 좀 담아왔어요. 저희가 뭘 드릴 게 없어서요. 엄마가 깜짝 놀랐다. 아이고, 왜 이걸? 그때요. 압류 딱지 붙고 직원들 월급 못 받는다고 다들 올 때 사장님이 아니 어머님이 저희를 사람 취급해 주셨어요. 그 말에 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엄마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걸 내가 배웠어요. 늦었지만 손님들이 나간 뒤 엄마가 혼자 카운터에 섰다. 현금 서랍을 열어보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메뉴판을 다시 닦았다. 엄마, 그거 제가 할게요. 아니.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나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하고 싶어라는 말. 엄마는 늘 해야 돼로 살아왔다.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버텨야 돼. 그런 엄마가 오늘은 하고 싶어를 꺼냈다. 해가 기울 즈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명자였다. 서연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게 공기가 잠깐 차가워졌다. 엄마도 몸을 굳혔다. 원두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세요? 나 좀 살려줘. 숨이 거칠었다. 이전에 오만한 목소리는 없었다. 그 사람도 결국 공포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태경이가 나를 버렸어. 변호사도 다 손 뗐고, 어머님, 입을 열기까지 한 박자 쉬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명자가 흐느꼈다. 그럼 누가? 어머님이 한 거예요. 사람을 물로 쳤고, 말로 쳤고, 돈으로 쳤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다. 사람을 치면요. 천천히 말했다. 언젠가 그게 돌아와요. 한명자가 울부짖듯 말했다. 그럼 난 어떻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주면 그 사람은 또 기대할 테니까. 또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랄 테니까.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니? 그 사람이요. 엄마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다. 서연아. 네. 나 오늘은 그 사람 생각이 안 난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왜요? 엄마가 카운터 위 종이컵을 하나 잡았다.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며 말했다. 나 지금 여기 있잖아. 엄마가 가게를 둘러봤다. 햇빛, 테이블, 메뉴판, 작은 화분. 여기 있는 게 너무 분명해서 그 사람들 그림자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이 완벽한 끝처럼 들렸다. 문을 잠그고 나올 때 간판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간판을 보더니 혼잣말을 했다. 정산 이름 좋네. 엄마가 나를 봤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다. 서연아. 네. 우리 잘 살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진짜로요. 1년 후 비슷한 비가 내리는 날. 가게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여자가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손에는 종이가 한 장 쥐어져 있었다. 사장님 여기 맞나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네. 들어오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빨간 글씨가 있었다. 가압류. 저도 물 맞았어요. 시댁에서 제 엄마한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는 단단했다. 여기서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 엄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